고시원의 소방완비 증명서입니다. 고시원 계약 전에 꼭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고요. 이 완비 증명서만 보셔도 고시원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거든요. 서류 하단을 보시게 되면 완비 증명서 최초 발급일자가 나와 있죠. 이 고시원은 2006년 12월 19일에 최초 소방완비 증명서를 받은 고시원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접수된 고시원 화재 건수는 144건인데요. 이 중 8분은 사망하셨고요. 17분은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7명의 사망 인원과 11명의 부상 인원이 나온 국일고 지원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고시원 화재 144건 중에 부주의가 97건, 정기적 요인이 27건, 방화 의심이 6건, 기타 요인이 14건으로 집계되는데요. 여기서 부주의는 음식물 조리 중 과열이나 담배 불씨 방치, 전역기구 사용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점검 때 주방을 주의 깊게 보는데요. 요즘은 고시원도 가스시설보다는 인덕션이 많이 보이고요. 주방 용도에 맞는 소화기를 항상 배치해서 안전합니다. 고시원에서는 실내 흡연 시 퇴실 조치한다는 입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원장님이 안 계신 새벽대에 방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퇴실 조치를 지켜야 되고요. 방 안에 전기난로 같은 온열기구나 취사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건 잘 아시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있고 소방완비 증명서를 둘러보셨다면 계약 시 소방완비 증명서 명의 이전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노후된 고시원이나 신설 고시원이나 명의 이전 시 꼭 지적사항은 나오게 되는데요. 지적사항은 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수비용을 전 원장님이 해결을 해줘야만 계약이 완료가 되므로 거는 조항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사항이라서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 내 구조 변경이나 불법 건축물 등의 발견 시 철거 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소방완비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실 거죠? 공사비 몇천만 원 들여서 겨우 공사를 했는데 관계수가 줄어서 수익이 형편없을 수도 있고요. 공용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점검은 권리금을 치르기 전, 잔금 전에 꼭 사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사전점검은 권리계약 후 잔금기간 동안 소방점검을 미리 받는 겁니다. 신청 순서는 양수인께서 권리계약 후 인터넷 소방이수 교육을 받으셔서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인터넷 교육 방법은 제 개인 블로그에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이 나오셨다면 해당 고시원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세요. 화재보험 가입 시 각 고시원 소방완비 서류에 압류번호가 필요한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소방서에 전화하시면 알려주십니다. 화재보험까지 가입을 하셨다면 담당 소방서에 서류 제출하시고 소방점검 신청을 하시면은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모두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서로 협의하신 후에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소방점검은 전 원장님이신 양도인, 그리고 계약을 하신 양수인, 그리고 그 물건을 중개한 중개인 셋이서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개인이나 양도인께서 양수인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아서 다 받을 테니까 안 오셔도 된다. 혹은 고시원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나가 있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꼭 점검 때 양수인은 꼭 같이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속이고 계약했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위법사항을 미리 말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중개인과 속이고 계약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수인은 꼭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신 양수인분들도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좀 있어요. 어차피 점검 나오신 소방공무원님께서 알아서 잘 보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양수인이 소방서 직원분한테 이것도 봐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안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양수인분의 성향이 이것저것 말씀도 많으시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실까봐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써서 해결되는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담당 소방서에서 어차피 이 고시원의 최초 발급받은 날짜로 한해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또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처럼 중요한 시설들 다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노후화된 고시원을 싸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소방점검은 신소방 원룸들처럼 받고 싶다?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고 난 후에 고시원을 파실 때는 안 그러실 거잖아요. 사시는 분과 파시는 분의 온도차는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양수인분은 몇 개월 이후에 원장님을 운영하실 땐 소방서 일시점검이 달갑지 않으세요. 소방에 대한 지적사항은 꼭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수리비 적게 내고 양도하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돼요. 소방서에서 둘러보는 건 다 기준에 맞게 보시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추후에 이 고시원이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당시 이 고시원에 허가를 내주는 소방관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계약하시고 싶은 고시원의 서류 확인,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권리계약 시 소방완비 특약 요구, 권리계약 후 인터넷 소방강의 수령, 관할 소방서에 고시원의 MU 번호 확인 후에 화재보험 가입,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소방 사전점검 신청, 사전 점검 후 지적사항을 전 원장님이 해결, 지적사항을 해결하셨다면 담당 소방서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은 후에 이상이 없다면 소방완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소방완비를 받게 되면 그 후에 잔금을 치르고 원장님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2차 점검 때 혹은 3차 점검 때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소방완비 증명서와 맞지 않은 고시원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있는 그 고시원 위치에 그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을 하는데 100% 허가받은 그 면적만 쓰게 된다면 그 영업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는 룸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마다 강화가 됐으면 됐지 그 완화가 되기 힘든 소방법을 물론 다 지키면 좋죠.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예전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위법사항을 알고 계약을 하시는 거와 모르고 하시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건을 소개받고 계약 전에 소방 필증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서류 같은 거 요구하면 안 주려고 하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공과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자 본인이 그런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전 원장님이나 중개인에게 이런 사실들을 드렸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 소방의 핵심은 지적사항은 부고시원이나 신설고시원이나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발생이 되는 선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돈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시원이냐를 판단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개인 난로나 실내 흡연 같은 사업만 없다면 고시원 절대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아닙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컨텐츠에 참여하고 싶으신 현직 원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카카오톡 프라임팀이나 이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팀의 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